이제 여러분이랑도 같이 얘기를 했으면 좋겠다 싶은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기본소득에 대해서 다양한 각자 갖고 있는 생각들 한번 들어보십시다. 관점을 조금만 다르게 보면은 기본소득을 엄청 오히려 마음에 들어하실 성향이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본소득이라는 게 이제 세금을 많이 걷었는데 지금까지 경제 관료들이 그걸 집행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비효율적으로 그다음 민기적되면서 집행을 하니까 이제 신뢰가 떨어진 상황에서 야 그럴 거면은 국민들 즉 소비자들한테 n분의 1로 터치하지 말고 그냥 줘 라는 관점에서 기본소득을 보면은 되게 취향에 맞게 해석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경제 정책에 있어서 탈관료, 탈기업, 그 다음에 이제 소비자한테 그냥 국민들한테 n분의 1로 준다. 이런 식으로 받아들여도 좋을 것 같다. 기본소득을 만약에 한다고 해도 저는 그 프리드먼이 얘기하는 식의 복지정책의 대안으로서의 기본소득은 하면 안 된다고 보고요. 복지정책에 더해서 기본소득을 더 줌으로써 이제 약간 소득을 이 문재인 정부가 얘기하는 소득주도 성장은 아니지만 소득이 뭐랄까 수출에 너무 의존하지 않고 내수를 통해서 경제가 조금 더 지속 가능한 방향으로 갈 수 있는 그런 한 가지 대안이 될 수 있다고는 생각합니다. 뭐 새로운 패러다임 측면에서 뭐 기본소득에 대한 논의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찬성인데 말씀하신 대로 뭐 아직 검증된 정책이 아니기 때문에 이걸 뭐 전면적으로 시행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개인적으로 좀 반대거든요. 그러니까 효용감이라는 측면에서 실험적으로 뭔가 정책 실험 정도는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들거든요. 뭐 전면적으로 뭔가 특정 그 정책을 시행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뭐 분명히 통화량이 훨씬 늘어나면서 발생되는 뭐 인플레이션 문제도 있을 수도 있을 것 같고 해서 뭐 일단 그 전체 전면적으로 하는 거에 대해서는 조금 반대입니다. 기본소득에 대해서는 반대를 한 입장입니다. 왜냐면은 아까 다른 분들께서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나라가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불평등이 노동소득이라든지 그리고 부동산을 통한 불로소득 이런 것들이 굉장히 강한 나라이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개선을 하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가질 수 있는 노동소득의 개선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먼저 이루어지고 나서 사람들에게 뭐 그 다음에 돈을 준다든지 그런 형식으로 나가야 될 것 같은데 지금 현재 아무것도 바뀌지 않은 상태에서 복지 정책이랄지 기본적인 것들이 다 바뀌지 않은 상태에서 그 사람들에게 뭐 월 100만 원, 150만 원씩에 준다는 거는 기존에 있었던 보조금의 형태와 크게 다르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사실 예전에 손혜원 당시 국회의원님과 진행하셨던 경제 알아야 바꾼다 채널도 봤었고 이제 책도 보면서 당시 굉장히 강조하셨던 내용이 원청과 하청의 구조이셨던 것 같아요. 이게 너무나 관례화되어 있어서 이런 외주 시스템 자체가 너무나 당연하게 여겨지고 있고 이게 어떤 면에서는 일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비용 효율적으로 일을 빠르게 처리할 수 있다라는 어떤 인식도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책에서 그 원장님께서 말씀 주셨던 부분이 어쨌든 우리가 동일 노동에 대해서는 동일 임금을 받을 수 있는 어떤 시스템이 있어야 한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던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이 과연 어떻게 현실화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원청과 하청이라는 이 뿌리 깊은 시스템에 대해서 원장님의 생각은 또 어떻게 또 진행이 되어 오셨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소위 정치적으로 87년 이후에 어떤 민주주의와 어떤 자본주의의 믹스를 통해서 만들어낸 사회를 우리가 만들 거냐는 생각을 우리가 해본 적이 없어요. 결핍 상태가 지금까지 계속해서 오는 거예요. 근데 그런 상태에서 87년이 딱 되면서 무슨 일이 벌어졌느냐? 과거에 보이지 않았던 그 신분제 사회의 그 문화. 그러니까 있는 놈이 먼저 딱 찾아먹고 나머지는 알 바가 아니라는 문화. 노동계급이 없는 노동자들의 대거 출현이 됐던 게 우리나라의 70년대, 80년대인 거예요. 이 사람들이 87년을 통해서 어떻게 됐냐면은 우선적으로 조직화할 수 있는 대기업 위주로 조직화되면서 자기네들의 이익을 먼저 가져가는 쪽으로 가버린 거죠.
근데 그것이 10년 뒤에 97년에 IMF 위기를 터지면서는 이만큼의 그룹이 있었는데 이제 그것을 유지할 수 있는 사람이 확 좁아지면서 나머지는 다 알바가 아닌 거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나만 건드리지 않으면 나머지는 니들이 알아서 해라, 경영자들이. 그래서 한국은 이렇게 그 노동계급 의식이 없어요. 그거는 뭐 일본도 마찬가지인 것 같고, 그 배경에는 문화적으로 신문사회였던 어떠한 깊은 그 뿌리가 우리도 모르게 작용을 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나 하고,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빠른 산업화를 통해서 그 노동자 계급이 자기네들의 그 의식을 키울 수 있는 여지가 없었던 것, 이런 것들이 IMF 위기를 통하면서 그다가 이제 저성장이 겹치면서 드러나는 것이 이제 원청 하청이라는 이 구조로 나온 거란 말이죠. 그러면 크게 보면 이제 두 가지죠. 하나는 뭐냐면 다른 나라와 마찬가지로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하청에 속하는 사람들이 이것이 구조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은 구조적인 해결 방법으로 풀어야 된다는 의식을 통해서 자기네들이 어떻게 연대를 할 수 있느냐라는 게 하나 있다고 하면, 또 하나는 지금 그 상위 20%의 원청에 속해 있는 사들이 누리는 투권을 제도적으로 깨는 수밖에 없어요. 이것은 결국은 상위 20% 원청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이 못 누리는데 누리고 있는 특권을 없애는 것으로 해결할 수밖에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